윤달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 네. 윤달마다 다 까먹거나 장남 자식들은 하는 게 안 되고 되는 게 없거든. 그런 면에서 남들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영화로는 조금 이 사람들한테 관심적인 걸 관종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백공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전본 할머니가 대신이 바뀌었어. 그래요? 이번 달 지금 촬영하는 분량이 네. 약간 좀 엄숙해 보일 거야. 저번이랑 좀 기운이 틀려졌죠? 예. 어, 그리고 조금 무거운 느낌. 무거운 느낌의 할머니가 들어오셨어.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공함 패밀리 가족 여러분. 제가 항상 재미있고 신선함을 이렇게 입으로 많이 보시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시즌마다 들어오거든. 네. 이 시즌에 들어오시는 분은 좀 엄격해요, 엄숙하고.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면서도 뒤는 없습니다. 날카로우신 분이 들어와서 네. 지금 좀 전 영매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좀 틀려지니까 그렇구나. 어쩔 땐 외모도 어쩔 땐 뚱뚱해 보이고 어쩔 땐 말라 보이고 하거든. 네. 뭐 살이 쪘다 빠졌다 하는 것도 신의 영역에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시고 방송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에 또 새로운 또 그럴 것 같은데 그전에는 내가 하하 하고서 재밌게 했는데 맞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하를 안 해. 그냥 그래. 또 그만큼 또 이제 힘이 강한 거니까. 옳은 말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선생님 이제 또 파묘와 같은 새로운 또 정치 올커트 영화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신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신명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명이 여기 계시죠. 네, 그 영화 제목이 신명이야? 네. 재밌겠네. 그래서 지금 예고편만 나왔는데 김금화 씨가 옛날에 또 찍은 것도 있었잖아. 김금화 구 망제님, 저 이북만 신께서 찍은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파묘. 네. 파묘라는 건 참 나는 감독 이름도 생각도 안 나지만 잘 찍었어. 참 우리나라 그 지금 시즌에 윤달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 네. 윤달마다 다 까먹거나 장남 자식들은 하는 게 안 되고 되는 게 없거든. 그 윤달마다 이놈의 나라가 정치가 나라님들은 잘 되려고 파묘를 하고 이장을 안 하겠어? 이장한 양반들 합장하고 화장하고 특히 일이 없는 짓을 하신 분들은 죄다 망할 망자에 들어서서 윤달이 무섭거든. 난 그래서 윤달에 참 이런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게 누군가들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나 하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파묘라는 영화가 윤달이 좋고 나쁨을 이 파묘 우리 조상의 뿌리를 잘못 재워두면 화근이 3대 자손까지 번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일러줬기 때문에 이 파묘로 깨달아서 본인들이 구사일생을 하신 분들도 덜어 있다고 나는 봐. 우리 집에 그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파묘를 보고 이제 우리도 저희 집도 한 예로 그렇게 이장을 했는데 선생님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이장을 정말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예를 들고 이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 묘를 제가 가서 파보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이 일하는 장의사분들하고 묘를 가서 수맥을 재고 영으로 보고 3일째가 되는 그 날짜 일자를 잡아서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오동관이야, 관이. 근데 고급관으로는 이게 제대로 해놨지만 시구가 썩지도 않고 부풀지도 않고 이게 다 녹아내렸는데 기름이 껴가지고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 오동나무 관짝에 들어갔다 나갔다 너무 끔찍하고 소름 돋아서 그걸 보고 미라도 아니고 보존이 안 되고 그냥 물러가지고 흐무져서 퍼진 무슨 우리 돼지고기 퍼진 것처럼 누린내가 나도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식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참 올해 제가 일한 중에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게 그 집 일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장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는 건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제 신부님한테 목사님 신부님한테 그 터를 받은 거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머리 풀러 산발하고 계신데 이장을 못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특히 남녘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해동 조선국이라고 하면 남쪽 계열이라고 하면 좌청룡 500호, 특히 산밑을 끼고 계신 분들, 우리가 이제 풍수지로 따지면 옛날에 이제 협곡이라고 합니다. 협곡을 두고선 그쪽에 계곡물이 흐르고 소술 용궁들이 덜어 있고요. 여산신령님들 줄 쪽으로다가 계곡물이 자청룡 500호라고 흐르는 그곳으로다가 좀 장을 많이 지내놓은 분들이 계신데, 그러고 보면은 그분들이 지금 보면 수맥이 흘러요. 수맥이 뱀처럼 흐르기 때문에, S자로 곡절로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위에다가 묘를 하신 분들 수맥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밭에다가 하다 보니까 논밭을 개량하고 이게 만들어 두다 보니까는 물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로로간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분들이 수맥 자리에 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맥인 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수맥 자리가 된 게 있고. 그러니까 수맥이라는 거에 앉은 것 자체가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수맥 자가 진단을 그냥 주제에 상관없이, 주제를 뭐 그렇게 만드는 상관없이 하십시오. 여기 있죠. 네. 여기 혹시 본인 아프신 분들 있을까? 여기. 관자놀이요? 귀 위에 관자놀이가 오래전부터 아팠다. 이거 100% 묘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 제자들도 몰라요. 우리 피디님은 안 아프지? 네. 묘탈이 없는 거야, 수맥탈이. 우리 피디님은 그러면 사주가 안 좋은가 보네. 아, 오랜만에 웃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여기가 좀, 그리고 어쩔 때 여기가 아프면서 온몸에 서기가 돋든가 추우신 분들 100% 묘자리에서 탈이 나서,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내가 암에 걸리든가 병에 걸려도 지독한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병마가 걸려. 그래서 수맥자리를 걷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파묘라는 영화를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너무 잘했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영화가, 나 진짜 끝까지 봤거든. 웬만하면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근데 그 영화가 참 이게 주인공들도 혼신을 다하셨지만,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유명한 배우신데 이름 몰라요 내가. 근데 워낙 잘하시지만 그 여자분도 잘했거든.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다는 그 신명은 그 영화를 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야. 그게 제대로 과연 우리한테 유교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몰랐던 거에 대한 영적인 거, 저 조상에 대한 깊이와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그 어를 우리한테 일깨워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까라는 걸 내가 좀 영으로도 봤을 때 정치 포커스 같아 그냥. 맞습니다. 요즘 정치에 관련해서 나온 영화긴 해요. 그래서 무당을 원망하게 되든가, 저 뭐 김건희 씨나 아니면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 끝발로 위로 올라가서, 무당이 끝발로 위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무당도 한낱 그렇게 말 많은 무당이었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끝내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저 사람도 저 꼴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현 정치를 믿어라. 현 세력을 믿어라. 뭐 야당, 국민의당.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보수파를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줄 것 같은데 나는 안 봐도 그냥 비디오 같아. 그러니까 괜히 무당들 욕먹는 영화나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빈이나 아니면 신바를 빙자해서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던 그 시대에서 뒤에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신명이라는 제자도 나는 몰라. 줄거리도 안 보고 내용도 몰라. 네. 아직 뭐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제 어리숙한 면모를 보이든가 아니면 과한 신발로 인해서 뭔가 자신을 조금 타락시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조금 종교든 그 유교든 그런 거를 겉으로 보여주면서 약간 정치로 따지면은 윤석열 팔을 너네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팔을 나눠서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남들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영화로는 조금 이 사람들한테 관심적인 걸 관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건 있는데 평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영화로서 이제 조금 끌면서 흥행은 하겠지만 그렇지. 구속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파묘처럼 이렇게 조금 정말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렇지. 우리의 어를 뭐 전달해주거나 메시지를 전달해, 우리가 그걸 뭐 깨닫거나 아니면 생활의 지혜라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그냥 결국 절에서 무당판에서 놀아나서
아유 저 무당도 진짜네, 우리 무당집 가자 이것도 아니고 무당도 별거 아니고만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까지 그 두 분이라면 누군지 알죠? 김과 윤 아시죠? 네. 그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일대기를 약간 신적인 걸 빙자해서 보여준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너무 뭐 무서운 거에 치우치지 않고 신명, 내가 신이다 하고선 이게 갑자기 드러나서 한 시대를 그냥 내가 휘어잡으려다가 내가 신이라 착각해서 계명을 하셨잖아요. 계엄령을 하셨잖아, 계엄령. 그거나 뭐 내가 신이다 미쳐서 사는 만신이 있다면 무당도 아닌 거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자를 한번 돌아보라는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쨌든 보긴 볼 것 같아. 아직 개봉은 아직 멀었지만 그렇죠. 한 번씩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을 봤을 때 우리들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나 자신의 소명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예고편을 봤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그래요?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는 그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조금 이정재 네. 관상 알아? 거기도 임금왕자 썼잖아. 네. 생각나? 수양대군 잘 때 네. 임금왕자 이렇게 김혜수 씨가 네네. 생각나? 그러니까 얼굴에 임금왕자를 새기고 손바닥으로 나라를 휘두르는 정치, 먹을 복, 집을 복 이해되죠? 네. 그런 포커스라는 거지 단지. 그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럼 나도 발바닥에 왕자 쓰면 좋은 차 타나? 좋은 땅 디딛고 사나? 이해되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왕자라는 거는 그런 개념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부적 중에서 제가 제일 잘 팔리는 게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는 만신이 내려주는 왕자는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왕자가 아니라 우리가 동법신이라고 할게요. 평소에 같이 가족들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택신이 있어. 그걸 성주신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신들이라고 하면은 영정이라고도 하고 내 조상신들 하나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만자손들한테 나는 왕이요 이렇게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왕이라는 개념이 그렇거든요. 사무왕이잖아. 날일자도 이렇게 하나 찍어서 일자에 일을 더하고 하면 넉사자가 되잖아. 그럼 귀하거나 내리치거나야. 그러면 죽거나 살거나인데 이게 정말 저승세계 아니면 산 사람의 세계라고 해서 무서운 이 글자거든, 이 왕자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동법이라고 하면 생활 이런 살아갈 적에 물건을 새로 들이든가 무슨 뭔가를 잘못 먹고 탈이 날 때 그 왕자를 그냥 붙여주거나 그 자리에 침대 밑이거나 무슨 새로운 물건 중고 물건인데 그 옛날에 홀령이 따라 들어오거나 그럴 때 이제 내 가택의 안정을 위해서 왕자 부적을 많이 써줘요. 그럴 때 이제 그래서 가택신들이 이 왕자는 우리가 왜 나라에도 순서가 있잖아. 대왕님 계시고 그잖아요. 관리직 각 기관에 그죠? 관리들이 계시고 우리 서민이 있잖아요. 백성이 있잖아. 그래서 가택신들이 같이 살아서 그 왕자가 대왕이라 생각하고 가택신도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손바닥에 그 왕자를 위로다가 썼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택신들 나를 따르시오. 만백성 나를 따르시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권력과 힘을 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세에 와서는 그렇게 같이 때 묻어서 같이 살아왔던 가택신들이나 여러 영정들 있잖아요. 그 영정들의 트러블이라 그래. 나하고 들어와서 내가 갑자기 아프든가 내가 갑자기 혼돈이 오든가 꿈자리가 사납든가 이런 거를 막아가는 게 또한 우리 왕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택신들에게 우리가 어마논이라고 할 때 이제 왕자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자로 동법이 나고 물건 들어온 거에 대한 탈을 또 많이 잡기도 해요. 이게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어렵나? 어렵지. 저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 대왕이 있으면 왕자 무서워라고 귀신들한테 준다 생각하면 돼. 그래 나를 만신이 다 흡입하는 게 만신이야. 신을 만 명의 신을 흡입하잖아. 나를 따르라야. 그럼 이 신들이 가신들 가택신 각각 중에 이 저승신 이승신이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김한테 힘을 줘 빌어서 이해되지.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합수를 시킨다는 뜻이야. 합수. 그 권력을 준다는 뜻이야. 그럼 네가 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만 귀신이 소리가 백성의 소리잖아. 언더스탠? 그래, 그 뜻이야. 그래서 부족을 왕자를 붙이기도 해. 왕자를 거꾸로 붙여 그 대신. 귀신들은 저승에 서 있으니까 네.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려 문풍지를 거꾸로 붙여야 돼. 그래서 왕자를 써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붙인다고. 거꾸로 붙이면 중고물범 이런 거 들어와서 탈나는 걸 막는다고. 집에 이제 그러니까 애가 뭐 맨날 밤마다 헛개 보이거나 이런 거 있잖아. 막는 비방이야. 그것도 그 영화를 통해서 한번 좀 들여봐봐. 그래서 물건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가을의 띠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우리 네, 또 다른 주제로. 피디님하고 좀 할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해. 많이 아플 거야.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올해 수기운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 거거든. 그래서 그분들 호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건 다른 주제로 한번.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 왕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를 비롯해서 구군까지 같이 봤고요. 구군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영화를 보는 관념으로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예우를 먼저 갖춰라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수집하셔서 또 답답하지 않는 정권이 바뀌어도 답답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동참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백고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